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즉 GL 그라운드 라인이죠. 이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아래 건물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계단의 단면, 계단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계단의 기초겠죠. 그 다음 테라스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그라운드 라인 위로 외벽의 단면 모양, 내벽의 단면, 그 다음에 거실창 혹은 일반 방창의 단면, 그 다음에 방문의 단면, 그 다음에 현관의 단면, 각각 하나씩 다 그려보고 그걸 또 머릿속으로 조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별도로 지하실 단면, 욕실 단면, 화단 단면, 그 다음에 캔틸레버, 그 다음에 천정, 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천정 구조죠. 반자의 구조나 지붕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많네요. 네. 그러면 수업 중에 여기 지금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내용들 있죠? 여기 있는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있고 조금 틀어져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가야 되는 것들은 기초의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벽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창문 틀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달라도 돼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참고로 해서 다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보통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격벽이라고 하죠. 방,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벽, 외벽, 그러니까 외벽, 실내벽을 나누는, 혹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요. 방, 거실, 그 다음 발코니, 테라스? 네. 이렇게 자르는 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종종 이렇게 욕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종종 이렇게도 나와요. 계단, 현관, 거실, 이런 것도 종종 나와요. 혹간 가다가 이렇게 주방 단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하실 단면이나 욕실 단면 등이 나와요. 그보다 더 운이 없는 사람이 화단 단면이요. 네, 제가 화단 단면 그렸거든요. 운 지지르도 없지. 어쩌다 정말 1년에 아니 2년이나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화단 단면이 걸려가지고 운도 지질이 없었죠. 어쨌든 이렇게 방 앞에는 화단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테라스 옆에 화단을 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연습하세요. 계단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 난간이 있는 부분, 이쪽에 단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외벽의 단면, 거실이 있는 부분, 그 다음 방창이 있는 부분, 그 다음 여기
이거 일반 문이죠. 일반 우리가 쓰는 방문의 단면, 현관문의 단면, 그다음 현관과 거실의 부분. 현관과 거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관에서 거실 들어갈 때 마감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마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 부분, 그 다음에 부엌이 아니고 그 아래 그러니까 지하실 부분. 자, 욕실에 여기 창문이 있죠? 이건 작은 창이죠? 큰 창 아니죠? 그죠? 욕실에 큰 창 놓으면 난리 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 올라갈 때 이제 테두리보와 물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지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두리보의 높이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테두리보의 높이 계산입니다. 외벽 곱하기 1.5배 이상입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는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는 외벽 곱하기 1.5배입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이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채점관이에요. 근데 테두리보의 높이가 계산했을 때 외벽 곱하기 1.5배 이하로 잡았어요. 그럼 바로 감점이 들어가겠죠. 테두리보 어딘지 까먹었어.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테두리보의 높이 계산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매라고 하죠. 물매 설정하기. 물매는 쉽게 얘기해서 지붕의 기울기입니다. 보통 10분의 3.5 또는 10분의 4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이 정도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보고 욕실도 자르고 현관 지하실까지 이렇게 쭉 잘라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잘라보도록 하죠. 여러 번 잘라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도면 가지고도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A 도면 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 B 도면을 가지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면 모양이죠. 건물의 단면 모양입니다. 이게 건물의 단면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가 구매한 책에 저자가 열심히 모델링을 해서 이제 나눠준 거죠. 저는 데이터만 쏙쏙 뽑아 먹는 겁니다. 보이시죠? 지붕. 여기가 반자예요. 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실이 표시가 안 됐네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외벽, 내벽. 여기가 지금 방문, 여기가 거실과 테라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라스도 기초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외형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붕 위로 나와 있는 요 보이시죠? 얘가 캔틸레버입니다.
여기가 캔틸레버예요. 만약에 이 캔틸레버가 없다면 비가 들이치면 이 안쪽으로 비가 다 들이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캔틸레버는 이렇게 지붕 위쪽으로 해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준 막아놓은 부분을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평면도에서 여기에 이 지붕 라인을 따라서 캔틸레버를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면 그리고, 캔틸레버 부분이 없으면 안 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게 지붕 라인이에요. 이 점선 부분이 지붕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빗물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캔틸레버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안 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캔틸레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상부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캔틸레버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상부 구조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요거 체크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버 그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캔틸레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홈통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럼 빗물이 여기 고일 거 아니에요. 비가 들어오면.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빗물이 고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홈통을 따라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오수관. 바로 저 홈통까지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캔틸레버를 그리면 홈통을 그려야 되고, 캔틸레버를 안 그리면 저 홈통을 안 그리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보세요. 여기 홈통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위에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비가 오면 빗물이 여기 고일 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면 썩어요. 물이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썩는 건 둘째치고 이러다가 나중에 집이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따라서 물이 스며든단 말이죠. 집이 그러면 부실공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 홈통을 그려야 돼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테두리보 혹은 물매의 위치. 테두리보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두리보의 기준. 자, 도대체 테두리보가 뭐냐? 보시면 여기 반자 있죠? 요 반자로부터 이 지붕 있죠? 여기까지의 높이를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디서부터요? 반자에서부터. 이 천정 라인 있죠? 천정 라인부터 지붕의 제일 윗선, 바로 요 높이를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어디서부터요? 반자부터요. 어디까지요? 지붕의 제일 윗선까지요. 이 벽의 중심선이 되는 위치를 테두리보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걸 테두리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축 용어에서 주와 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주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주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자, 기둥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것. 이건 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기둥이에요. 보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힘이 어떻게 되나요? 부재의 길이가 아니고 부재와 수직이 되게끔 힘을 받습니다. 이걸 보라고 합니다. 보세요. 부재의 수직이 되게끔 힘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보예요. 테두리는 뭐예요? 둘레란 뜻이죠. 테두리가 둘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둘레로 돌아가는 하중을 받는 부재. 이게 테두리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붕의 힘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보의 높이가, 최소 높이가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테두리보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두리보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테두리보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해요. 둘 다 사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신기하게 둘 다 합격이 돼요. 누구 하나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저도 기준을 몰라요. 단지 두 가지 방법이 돌아다니고 둘 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심지어 교재도 두 가지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사잖아요? 그러면 테두리보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돌아다녀요. 환장하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럼 둘 다 틀렸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또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시공하고. 그럼 왜 합격을 주느냐? 시험을 볼 때요, 나머지는 일반 건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 건축 시공 방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찍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열재 두께, 이 지붕에 있는 단열재, 벽에 있는 단열재, 바닥에 있는 단열재, 그 다음에 이 반자의 높이, 물매, 한 요 정도 찍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건축법에 의한 혹은 일반 시공에 의한 방법을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블로그를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기초 있었죠. 자, 기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냥 일직선으로 기초를 내리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기초 꺾어서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둘 다 맞아요. 어느 한쪽으로 가도 되는데 둘 다 통용이 돼요. 이 두 가지가 교재가 다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면 돼요? 그렇죠. 쉬운 거 쓰면 돼요. 저는 그래서 쉬운 거 써요. 이게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쓰던 거예요. 얘가 원래 시험 볼 때 쓰던, 전통적으로 쓰던 방법이 요겁니다. 요렇게 두 개가 원래 시험 볼 때 쓰던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얘하고 얘가 이제 대세예요. 우리는 이걸 그리는 방법을 다 이해는 하되 쉬운 거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숫자. 이거 동결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깊이. 이거 동결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바뀌면 안 돼요. 동결선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이 지정의 크기와 기초의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즉 벽 두께로부터 어깨가 200mm, 100mm가 나갑니다. 벽으로부터 기초의 어깨 부분이 200mm, 지정의 어깨가 100mm.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벽 두께로 어깨가 200mm 나갔죠? 그 다음 지정의 어깨가 100mm 나갔죠?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양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 동결심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 동결심도는 반드시 시험에서 체크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과 이 기초의 크기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치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레이어 세팅입니다. 레이어부터 세팅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 섹션을 작업할 건데 자, 물매부터 따져보죠. 물매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매를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단면을 기준으로 테두리보의 높이를 설정하고 물매를 지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외벽을 따집니다. 외벽선이 가장 멀리 있는 게 어디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다행히 얘는 마룻대선에서부터 3900 다 똑같아요. 다행히 얘는 좌우가 동일합니다. 네, 다른 예제를 볼까요? 자, 여기가 단면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테두리보를 세우고 나머지를 그 테두리보의 위치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벽 두께 1.5배라 그랬으니까 보통 벽 두께가 (420에) 곱하기 1.5 하면 630mm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제물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630mm 되면 여기는 이 지붕의 끝선이 혹은 이 지붕의 이 부분이 반자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가 반자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참조해서 더 올리는 겁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를 더 올리는 거예요. 한 800 정도? 800이나 900만큼? 그러면 테두리보의 높이가 여기도 예를 들어서 900이라고 하면 여기도 900, 여기도 900, 여기 다 90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물매는 여기가 10분의 4가 되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완만하거나 조금 더 기울어진
조금 더 깊어진 물매가 돼버립니다. 지붕의 기울기가. 이거 괜찮아요. 나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설계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주단면입니다. 주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설계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건물에 주단면이 있어요. 주단면도가 나와요. 그 주단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주단면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세운 테두리볼을 가지고 물매가 여기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기가 지금 가장 멀리 있죠? 여기에다가 테두리볼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지붕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붕이 조금 더 높이 들려 있죠. 여기는 조금 더 낮을 거고 여기가 제일 낮을 거고. 그러니까 또 지붕이 이렇게 좌우가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죠. 지붕을 똑같이 대칭시켜서 쓰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보통 지붕을 대칭시켜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지붕을 대칭시켜서 쓸 때도 많습니다.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써요. 누가 하나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볼부터 자, 그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화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룻대선의 위치는 왼쪽, 난간은 오른쪽. 맞습니까? 네. 우리가 늘 설계를 할 때 어디부터 설계를 하냐면 여기부터 설계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외벽 단면부터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왜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시공할 때 이거부터 파거든요. 이거부터 파요. 지금 제가 그린 얘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으로 그린 얘가 뭘까요? 벽이요. 그죠? 이 벽 밑에 뭐가 있어요? 기초요. 시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터파기죠? 터파기하고 기초를 넣어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초부터 해요. 시공하는 순서대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 따로 설계 따로가 아니고 시공하는 순서대로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순서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순서대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을 모르면, 현장을 모르면 설계가 엉망인 거죠. 현장 따로 설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장을 잘 알면 현장과 시공이, 그러니까 도면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현장 가자 그럴 때 빼지 말고 반드시 쫓아가세요. 나는 여자라서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그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힘은 부족해요. 남자들이 힘이 세지 여자들이 힘이 세겠어요? 그 자재가 들어오면 그 간단한 거 하나라도 열심히 날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현장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청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청소예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시키죠. 청소부터 합니다. 근데 요즘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청소도 용역 줘요. 왜 용역 주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갔다가 내가 청소하러 왔냐? 설계하러 왔지.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트렌드가 청소는 용역줍니다. 가서 하다못해 짐이라도 하나 날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그 작업 반장님들이랑 거기서 현장 인부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치워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자재 날라주는 역할, 그거 해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계속 가가지고 처음 시공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가보세요.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이해가 될 때까지 꼭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도면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 이 부분 이렇게 시공했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현장 도면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현장을 이해하면 도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레이어를 세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겠죠? 자, 저는 레이어를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단면도는 40분의 1, 그 다음에 인면도는 50분의 1 도면으로 하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 축척을 쓸 겁니다. 40분의 1. 자, 제일 먼저 뭘부터 그리냐면 중심선 선택하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이 0도가 바로 그라운드 라인이 됩니다. 그라운드 라인과 벽의 중심선, 즉 여기 있는 이 벽의 중심선입니다. 이거 설계를 할 때 중심선의 위치를 잡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심선은 벽의 중심에다가 놓으라고 합니다. 벽의 중심에 중심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제시되는 때는 200mm, 내벽 200mm, 외벽 100mm, 단열재 120mm, 총 420mm입니다. 옵셋 420 나누기 2, 그리고 좌우로 한번,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초부터 만듭니다.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자, 기초의 어깨가 200이고 지정의 어깨가 100mm입니다. 자, 트림하고 선들을 연결해 주세요. 필렛으로. 기초하고 잡석 지정하고. 정리하면 요 중간에 뜨죠? 여기가 밑창 콘크리트. 마지막으로 밑창 콘크리트까지. 밑창 콘크리트는 마감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잡석 지정이라고 해칭선 그려주셔야 되겠죠? 일단 해칭선은 건너뛰겠습니다. 해칭 건너뛰고, 마감 건너뛰고, 디테일 건너뛰고, 오늘은 구조물만 설명할 겁니다. 먼저 구조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바닥 슬라브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으면 바닥 슬라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바닥 슬라브가 어디냐 이거죠. 얼마나 높게 올라가냐 이거죠. 이건 계단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높이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계단의 폭은 300mm고 높이는 15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요 선 하나가 150mm예요. 그러니까 0, 150, 300, 4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현관과 바로 이 부분 테라스 부분 여기가 그라운드에서 450mm 올라간 겁니다. 시공을 할 때요. 시공을 할 때 이 모든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높이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 이 모든 높이를 다 똑같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길 막아요. 여길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온돌 설치하려고요. 온수 파이프 설치하려고요. 우리가 나머지 여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욕실에도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죠. 현관에 굳이 온수 파이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긴 막아요. 그리고 단열재를 깔고 그다음 콩자갈 깔고 그다음 와이어 메쉬 깔고 온수 파이프 깔고 다시 콩자갈 덮고 그다음에 마감 몰타를 치고 그 다음에 강화마루 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과 거실이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옵셋 450mm 이렇게 450mm 올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슬라브 높이가 되는 거죠. 기본 슬라브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높이가 이 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1200, 1500 써요.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1500 옵셋 150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만듭니다. 끊어요. 그 다음 바닥 슬라브 만들어야죠. 바닥의 두께는 몇 mm일까요? 네, 맞아요. 150mm입니다. 옵셋 150mm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왜냐면 여기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700mm 내려가고 필렛으로 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 슬라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옵셋 50mm 미창 콘크리트 옵셋 200mm 잡석 다짐. 나머지 필렛으로 선 마감하고요. 자, 여기 어깨 부분 있죠? 여기랑 똑같이 갑니다. 옵셋 100mm 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라인으로. 그러면 테라스와 기본 집의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개씩 할 건데요. 먼저 여기 난간을 세워야 됩니다. 난간은 보통 높이가 700mm에서 900mm 사이면 돼요. 난간은 여기서부터 700에서 900 사이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옵셋 900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난간 단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요. 맞나? 100에 20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긋고 옵셋 20mm씩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요철이죠. 이렇게 요철 모양이 생기게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중간에서 선을 내려 긋고 이 난간 봉 있죠? 난간 봉이 직경이 30mm입니다. 15mm씩. 얘네들은 마감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위에 10mm씩 그러면 난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난간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이 난간 손잡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작게 그리셔도 되고 조금 크게 그리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얘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작게 그려도 되고 조금 크게 그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냐면 실내로 들어옵니다. 옵셋 150mm. 여기가 이제 온돌이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을 연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연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래쪽 여기까지가 비로소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이제 거실 창문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바닥 부분에 옵셋 85mm.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보시면 이 바닥 부분에 단열재 두께는 85mm로 나옵니다. 그리고 5mm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15mm만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15mm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15mm는 뭐가 될까요? 강화마루요. 마루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열재 부분이 됩니다. 옵셋 85 나누기 2. 선 종류를 안 들어왔네요. 로드 배팅. 자, 얘는 배팅을 줍니다. 아이고, 이 아닌데. 이렇게요. 얘만 배팅을 주시면 돼요. 얘는
해칭으로 해서 이렇게 배팅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크잖아요. 얘는 라인 타입을 별도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창을 띄운 다음 LT 스케일을 줄이시면 돼요. 0.1까지 줄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0.1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재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단열재, 여기가 콩자갈과 온수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 그 다음 강화마루 지나가는 공간. 다음, 자, 여기에서 요 높이 중간에 온수파이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파이 20mm 짜리 원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자, 라인 하나 선을 그리고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다이아메타 2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딤 센터 있죠? 자, 딤 센터도 어넌테이트에서 저는 어넌테이티브를 쓸 겁니다. 전부 다 어넌테이티브 쓸 거예요. 딤 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얘네들은 레이어가 센터고 얘는 마감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동하기 첫 번째 거는 150mm 띄워 놓습니다. 이 벽에서부터 150mm, 그 다음부터는 250mm 간격입니다. 카피 지정하고 어레이 한 10개만 250mm 간격으로 이렇게 한 20개 해야 되나 보다. 다시 카피 어레이 20개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2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다 끝난 거예요. 기초 테라스 단면, 바닥 단면,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00mm 떨어져 있습니다. 3900mm의 기초가 하나 더 만들어지네요. 자, 옵셋 3900mm. 네, 이 부분에 기초가 얘와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실내는 벽 두께가 200mm입니다. 옵셋 100mm.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끊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항상 바닥에서 올라온 철근 콘크리트는 온돌 높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라인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당겨 갈까요? 그리고 옵셋 어깨 부분 200mm, 다시 100mm 트림으로 나머지 필렛으로
자, 이렇게 되면 바닥은 끝납니다. 카피.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닥이 끝나겠죠. 자,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지붕을 올려야 됩니다. 반자죠. 자, 옵셋 2400mm, 즉 이 안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실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2400mm라는 건 이렇게 거실에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캔틸레버가 있었다면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캔틸레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캔틸레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라인 이 선에 맞추어서 올려주세요. 연장합니다. 이렇게요. 캔틸레버 그리는 방법입니다. 캔틸레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벽, 지붕, 바닥, 벽 두께는 전부 150mm예요. 그러니까 옵셋 150 이렇게요. 두 번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 하나 더 그립니다. 얘는 인면선이에요. 반대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캔틸레버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캔틸레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옵셋 200mm 트림으로 끊고 선 연장하고 이렇게요. 이 안쪽은 철근 콘크리트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연결된 거고, 자, 여기는 옵셋 120mm 단열재가 들어가고, 여기는 시멘트 벽돌로 마감한 겁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60mm로 바꾼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베팅 한 0.15, 0.14 한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테두리보를 올려야 됩니다. 자, 물매는 10분의 4를 쓸 거고요. 테두리보를 올릴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붕마루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벽에서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높이를 해서 그냥 맞춰버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얘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보의 높이는 630mm 이상이면 돼요. 저는 여유 있게 800mm 쓸 겁니다. 옵셋 800mm, 바로 이 부분. 여기가
테두리보가 들어가야 될, 즉 지붕의 제일 높은 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시 볼까요? 반자 높이에서 지붕의 제일 윗선까지의 높이, 요걸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교차점, 이 중심선과 여기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10분의 4입니다. 가로가 10, 세로가 4. 근데 10분의 4 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콤마 400. 자, X라인 클릭하고 통과점 클릭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지붕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미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러 대칭하는 거죠. 대칭하시면 지붕의 라인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에 부분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첨화나옴도 해야 됩니다. 첨화나옴은 보통 600mm 정도 줘요. 첨화나옴도 제시가 됩니다. 자, 중심선에서 옵셋 6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지붕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지붕이 중심선에서 600mm에서 이렇게 딱 끊으시면 됩니다. 자, 지붕의 두께 150mm, 옵셋 150mm, 필렛. 자, 그래서 나머지 트림에서 선 정리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단열재, 그 다음 시멘트 벽돌, 그 다음 라인, 여기서부터 옵셋 250mm, 거의 딱 맞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캔틸레버와 지붕까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만큼의 높이는 250mm입니다. 이거 200 주는 분도 있고 250 주시는 분도 있고,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맨 꼭대기 X라인 호리젠탈, 이렇게 맨 꼭대기에서 옵셋 500mm 이렇게 내려서 여기 중간에 끊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들어가냐면 시멘트 벽돌로 쌓는 겁니다. 물론 철근 콘크리트로 해도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이걸 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로 그냥 쌓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끊어야 되겠죠. 우린 이걸 다 그릴 건 아니니까 적당히 끊으세요. 대략 이 정도 어디 되겠네요. 요만큼씩 다 끊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내벽에는 뭐가 있냐면
방문이 들어가죠. 자, 옵셋 2100 여기가 방문입니다. 그 다음 옵셋 200 네, 인방을 이렇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문 인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문 인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문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도 방문이 보여요. 인면이기 때문에 방문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100mm 이렇게 100mm 띄우고서 렉탱글 골뱅이 900,2100 네, 바로 이렇게 방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중심선 이렇게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거진 마감이나 디테일을 빼고 큰 구조물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따라오는데 이번엔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인면을 그릴 거예요. 자, 보통은 남측 인면을 그려라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 서측이나 동측 또는 북측 인면도를 그려라. 동서남북이 다 나오는 거죠. 가장 많은 건 남측이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남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인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인면 레이어만 쓰면 돼요. 자, 또 하나 선을 쭉 연장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 라인을 연장시키시고, 자, X라인 버티컬 그리고 이 중심선부터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쭉 옵셋을 합니다. 옵셋 3000 옵셋 1500 옵셋 3500 옵셋 3000 자, 그 다음 지붕마루가 여기니까 똑같이 지붕마루도 끌고 옵니다. 벽을 만들어야 돼요. 잘 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중심선에서 왼쪽이 있죠? 자, 이 벽도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에서 왼쪽에 벽이 있죠. 맞습니까? 평면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두 개, 이 왼쪽 두 개에 있는 여기는 벽이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중간은 없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벽이 갑니다. 그러니까 옵셋 420 나누기 2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트림. 그러면 벽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지붕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지붕이 어딨나요? 여기가 지붕이죠. X라인, 호리젠탈, 그리고 지붕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지붕 라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붕은 벽에서부터 일정한 간격 더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떨어져 있냐면 600mm 떨어져 있어요. 처마죠. 그러니까 처마만큼 벽이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서 옵셋 600mm, 중심선에서 600mm를 옵셋하고 선 마무리.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벽은 지붕 위로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끊어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처마의 높이가 달라요. 생각해 보시죠. 자, 처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처마가 아래쪽에 있고 여긴 처마가 위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처마의 위치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이쪽에 있죠. 여기가 처마의 위치가 더 높아요. 자, 3000mm 떨어져 있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3000mm가 아니네. 다시 계산해 줘야 되네요. 여기가 3300이고 여기는 3900이죠. 그러면 600mm 2400 아니면 거꾸로 여기서 1500만 올라가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옵셋 1500mm. 네,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 처마가 생겨야 됩니다. 복사해보죠. 카피.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처마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라인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여기는 중심에서 600mm씩 이렇게 각각 옵셋을 하시면 됩니다. 옵셋 600mm 그리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꾸시고 처마를 만듭니다. 아니, 지붕 라인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잘라 주시면 돼요. 이게 지붕선입니다. 여기서 250mm를 옵셋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자, 왜 위쪽으로 갔냐면 제가 여기 이 아랫선을 끌고 왔거든요. 이 선을 끌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선을 끌고 왔거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선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높이가 얼마를 줬다고요? 250mm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건물의 그냥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주냐면 테라스와 계단,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붕을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반자와 바닥을 표시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요. 라인 이렇게 반자를 표시하고 자, 이렇게 바닥을 표시합니다. 왜냐면 여기 재질이 다르거든요. 이 바닥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적벽돌 치장 쌓기예요. 그리고 이 반자 위쪽으로 다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재질이 달라요. 중간이.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닥 부분과 그러니까 온돌이에요. 정확하게는 온돌 높이입니다. 온돌 높이와
반잔 높이가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라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테라스도 살펴봅니다. 아, 네, 여기까지네요. 여기 중심선까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옵셋 100mm, 네, 테라스는 여기까지. 그 다음 계단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죠. 옵셋 300mm, 옵셋 150mm.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필렛으로 끊어옵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계단과 테라스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까지네요. 거실 창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옵셋 100mm, 아니 그냥 라인을 그려 놓을까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중간에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1200, 네, 이렇게 거실 창이 이만하게 들어갑니다. 옵셋 2100. 이 부분이 거실 창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 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에 선을 하나 그리고 옵셋 1200, 옵셋 600, 네, 이렇게 창문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창문하고 현관문, 거실문을 뺐습니다만은 이렇게 인면도까지, 제가 단면도와 인면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